안녕하세요. 지윤정입니다. 생각을 길어 올리는 마중물 독서 샘의 독서쌤 지윤정입니다. 오늘은 강인함의 힘이라는 책을 같이 살펴볼게요. 스티브 매그니스가 쓴 책인데 이 책이 우리 요즘 강인함이 좀 필요로 하는 MZ 세대를 인파워하는 리더들 그리고 또 스스로도 요즘 뭔가 이렇게 힘이 없고 강인하게 난관을 헤쳐나가야 되는데 위기 돌파력이 좀 떨어진다 싶으신 분들에게 아주 영감을 주는 책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책을 읽어드리는 걸 듣고, 이거 관심 있는데, 좀 파야겠는데, 그러시면 도서관에 빌려보시거나 구입하셔서 보시고요. 오늘 이 내용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러면 제가 대신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이 내용을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독서샘을 읽을 때 독서샘의 그 운영 코너는 5가지로 진행되는 거 아시죠? 우선 그냥 책을 읽지 않습니다. 책 읽기 전에 질문을 품어요. 나는 이 강인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상상하는 강인함은 이런 거라든지, 그리고 내가 강인함에 필요한 영역은 어디일까? 이런 질문과 의도를 갖고 있어야 여러분이 책을 읽을 때도 그렇죠. 막 사냥하는 마음으로 내가 궁금한 걸 지금 이 저자는 뭐라고 말했을까? 그걸 여러분이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책을 그냥 주구장창 읽으시면 안 되고요. 사전에 책을 목차를 딱 펼친 다음에 나는 여기에 이런 질문이 있는데 난 이런 게 궁금한데 난 이런 데다 써먹을 건데 이렇게 질문을 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따가 책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때 여러분은 난 어떤 질문이 있을까? 나는 그 질문에 나의 상상한 답변은 뭘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책을 읽으시면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질문에 대해서 책 속의 사실들을 이제 사냥하는 마음으로 한번 파악해 보시고 사실만이 아니라 저자의 주장, 저자의 관점을 우리가 조망해 볼 거예요. 그래서 책에도 사실이 있고 의견이 있거든요. 주장하는 저자의 주장하는 바가 있고 반면에 저자가 근거를 댄 여러 가지 증명 사실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책 속의 사실들과 저자의 주장을 분리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속에서 이제 나는 저자가 못 찾아낸 추가적인 것들이 뭐가 더 있을까? 더 깊이, 더 멀리 확장된 여러분만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저자의 아이디어에 추가적인 아이디어를 좀 보태어 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삶에 어떻게 써먹을 건가? 결국 우리가 시험 볼 것도 아닌데 이 책을 왜 읽겠어요? 써먹으려고 읽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내 삶에 실천할 것인가? 이렇게 5가지 코너를 가지고 책을 읽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이 알려드린 5가지 코너를 혼자 이 책이 아니라 다른 책을 볼 때도 요 구조대로 여러분이 책을 보신다면 아마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씹어 삼키는 정말 책을 찢는다는 말을 하잖아요, 요즘. 그런 여러분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책, 강인함의 힘, 사전 질문은 전 뭐였냐면요. 첫 번째, 내가 생각하는 강인함이 뭘까? 저는 저자의 생각 먼저, 나의 상상을 먼저 해봤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강인함과 저자가 생각하는 강인함의 차이를 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고, 두 번째는 그럼 강인함은 어떻게 키워지나? 마동석같이 근육을 키우고 매일 헬스를 하면 강인함이 생기나? 어떤 것들이 강인함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일까? 그리고 강인함을 나는 내 삶에 어디에 적용할 수 있을까? 이 3가지 질문이 저의 이 책을 펼치기 전에, 이 책을 구입하기 전에 제가 표지만 딱 보고 가졌던 질문이었어요. 여러분은 강인함의 힘, 이 책을 딱 펼치자마자 어떤 질문이 생겨요? 아무 질문이 없어요? 호모 프롬프트 시대에 질문이 없다는 건 AI만도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늘 질문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강인함의 힘 듣자마자 힘이란 게 뭘까? 강인함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 질문을 만드십시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우선 생각을 먼저 이렇게 좀 간단하게 메모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강인함은 힘들거나 좌절이 왔을 때 굴하지 않고 버티는 힘? 이게 저는 강인함이라고 생각했는데 저자가 얘기하는 강인함은 뭘까? 이러니까 갑자기 막 책을 더 열심히 읽고 싶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인함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스스로 계속 나의 확신, 내적 어떤 확신을 가지고 스스로 점검하고 자꾸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려 보고 그리고 강인한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그들과 같이 지내야 강인해지지 않을까? 이게 제가 생각하는 강인함을 키우는 방법이었는데 저자는 뭐라고 말할까? 이제 더 호기심이 막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졸려워도 책을 끝까지 봐야겠다라는 열정과 동기가 생겼습니다.
특히 저는 제가 강인함이 필요한 영역은 요즘 저 삶에서 되게 필요하거든요. 힘들 때, 하기 싫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명상할 때, 잡생각 올라올 때, 그리고 사업하는데 결과가 없을 때, 그리고 저희 동료들, 그리고 저희 자녀들이 좀 힘들어할 때 그들에게 강인함을 좀 이렇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센터에 계신 많은 관리자님들도 구성원들이 요즘 너무 나약해요. 너무 예전 같지 않아요. 애들이 너무 열의가 없고 동기가 없어요. 라고 하는 구성원들을 인파워하기 위해서 내가 이 책을 대신 읽고 씹어드려야겠다. 라는 생각에서 이 책을 펼쳤습니다. 이렇게 사전 질문을 갖고 책을 보니까 책을 더 잘 읽고 싶어지고 재미있게 읽게 되더라고요. 저자부터 먼저 살펴봤어요. 우리가 늘 책을 읽을 땐 여러분, 저자를 꼭 먼저 보셔야 돼요. 누가, 왜, 어떤 커리어를 가지고 이 책을 썼을까? 그걸 미리 보면 책 날개에 있잖아요. 저자에 대한 소개. 그걸 보면 앞으로 이 책을 신뢰하고 읽을 만한지에 대해서 훨씬 더 믿음이 가거든요. 이 스티브 매그니스는 마라톤 선수였어요. 장거리 육상 선수. 그래서 이분이 세계 최고 장거리 선수들이었고 나중에는 코치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와, 운동선수 코치가 강인함을 얘기하는구나.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힘든 달리기를 하면서 자신의 강인함을 키웠으니까 정말 본인의 경험을 가지고 책을 썼겠구나 싶은 마음이 들어서 제가 이 책을 더 신뢰하고 읽게 됐어요. 이 책에 나와 있는 사실들을 보면요. 되게 재밌는 게 많아요. 특히 군인, 뭐, 선수, 그다음에 뭐 예술가, 다양한 분야에서 강인함을 발휘해야 되는 사람들에 대한 사례들이 나오는데, 특히 미 공군의 시어 훈련이라는 게 있대요. 시어 훈련이 이제 영어로 하면 비주얼 이미지 트레이닝, 그래서 이미지 훈련이라고도 하는데, 652쪽이나 된대요. 공군들 훈련하는데. 여기에 보면 생존 훈련에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건 실제 사실이죠. 이 스티브 매그니스가 자신의 강인함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군의 훈련법을 직접 여기에 제시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제가 군대를 안 갔다 와서 아, 공군들이 이렇게 훈련하는구나. 이게 되게 재밌었는데 공군들은 이론 수업부터 한대요. 절대 그냥 이렇게 맨땅에 헤딩하듯 나가서 훈련해! 나가서 몸으로 부딪혀! 이렇게 하지 않고 백신과 같은 이론 수업을 한대요. 그래서 이론 수업에서는 심리학, 의료 지식, 위장술, 불 피는 방법, 화천이 어떻게 흐르는지, 수리, 그 다음에 뭐 지리, 이런 이론에 대한 수업을 받기도 하고요. 놀라운 건 지루함, 외로움, 절망감, 전쟁 나갔을 때 생존 의지가 감소하게 될 만한 20여 가지가 넘는 심리 문제에 대한 대처법을 훈련한다는 거예요. 사전에, 지식으로, 이론 수업을 먼저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모의 훈련을 해서 직접 그걸 도피도 해보고 위기 상황을 맞닥뜨려보는 도피 훈련을 하고 마지막으로 임무를 부여하면서 그 머리로 배운 걸 습관화시키는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 공군의 이 시어 훈련, 이미지 트레이닝은 이런 사전 이론 수업, 그리고 이미지로 본인이 그것을 간접 체험하고 본격적으로 실험하는 이런 3단계를 거쳐서 강인함을 훈련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와, 우리 상담사들도 이렇게 3단계를 해야 되는데 우린 지금 이렇게 훈련하고 있나? 사실 우리도 되게 고객들하고 위기 상황에서 전쟁을 치르듯이 강인함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론 수업을 정말 심리적인 어떤 지루함, 외로움, 절망감을 극복할 만한 그런 이론 수업을 하고 있나? 그리고 모의 훈련, 역할 연기 훈련이나 실제 고객들이 까다로울 때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도피 체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나? 그리고 정말 이것을 매번 임무를 수행하면서 자신이 배운 이론 수업이 실무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점검해주고 있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 공군 훈련 사실을 읽으면서 되게 재미있었어요. 또 하나 이 책에 나오는 제인 조셉 실험이 있는데요. 피범벅이 된 시체들이나 막 배변이 가득한 변기, 막 이상한 정말 고통스럽고 혐오스러운 그런 비위가 상하는 사진들을 보여주고 뇌로 가는 혈류의 변화를 측정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사람들이 더 잘 버티나. 그래서 강인함이 있는 분들과 강인함이 없는 분들, 사전에 이제 뭐 심리 테스트 같은 거 했겠죠. 또는 사전에 이런 강인함에 대한 훈련을 받은 뭐 명상이라든가 심리 훈련을 받은 분들과 이런 훈련을 한 번도 받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사진을 보여주고 뇌로 가는 혈류 변화를 측정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차이가 있겠죠. 사전에 이런 강인함이 있는 분들이 훨씬 더 그런 위기 상황, 되게 어려운 사진을 봤을 때도 잘 견디고 버티고 뭔가 전두엽을 활용해서 이성적인 의사결정 판단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런 훈련도 안 받았고 강인함도 없는 분들은 그렇죠. 되게 그 사진을 보고 막 이러면서 혐오스러워하고 견디기 어려워하고 멘붕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이 제인 조셉의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 강인함은 타고나는 게 아니구나. 훈련하면 개발되고, 개발되면 강인함이 생겨서 위기 상황과 난관 상황에서 더 잘 대처하는구나. 라는 걸 증명하는 사례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책에 이거 말고도 되게 많은 실험들과 조사들과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저는 이 두 가지 사실들만으로도 와, 이 책 읽을 만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런 여러 사실들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주장을 해요. 강인함이란 어려운 일, 상실감을 다루는 것, 그리고 지속할 의지를 갖고 위기를 돌파하는 것, 그리고 사람을 강인하게 만드는 요인은 사람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요인과 일치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사전에 책을 읽기 전에 갖고 있었던 상상하고 비슷하긴 한데, 이 대목에서 제가 발견된 건, 아, 저는 강인함이 높아지면 성과를 잘 내고 선수로서 잘 달리고 기록을 세우고 이러는 게 강인함의 목적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저자가 말하는 건 강인함은 행복한 삶을 사는 거. 그래서 억지로 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행복하게 훈련하고 재미있게 훈련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거. 이게 바로 강인함의 목적이다라고 말하는 지점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직원들을 강인함을 키우고 싶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일을 잘해서 버티도록 하려고 강인함을 키워주고 싶어 하는데 사실은 그들이 좀 더 즐겁게 일하고 행복하게 일하고 삶을 질이 높아지게 일을 하는 거. 억지로 버티는 강인함은 진정한 강인함이 아니다라는 게 이 저자가 여기서 얘기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고, 그래서 우리가 높은 기준을 가지고 막 냉담하게 철저하게 통제하면서 상대의 마음이나 감정을 무시하고 이를 악물고 이겨내라. 이런 식의 강인함은 이젠 안 된다. 이젠 이거 안 먹힌다. 오래가지 못한다. 진정한 강인함은 자신감을 가지고 그리고 내적으로 자신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서 정말 저절로 일어나는 더 열심히 하고 싶은 위기 상황을 돌파해내는 그런 강인함이 진짜 강인함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은 어려운 상황을 잘 헤쳐나가는 도구가 돼서 내 삶에서 늘 어려운 일은 일어나잖아요. 엄마가 편찮으시고 실적이 안 나오고 세상 경기가 안 좋고 끝까지 우리 삶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안 돌아가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강인함을 가지고 버틸 수 있는 힘, 억지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적 동기를 가지고 버티는 힘, 이것을 이 저자는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난관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 큰 강인함이 생기더라. 그래서 스포츠 선수들도 예전처럼 그냥 무조건 겨울에 가서 나를 이겨! 막 이러고 강력한 훈련만 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 사람의 바디 상황, 컨디션 상황을 체크하고 그분에 맞는 훈련법을 써서 그분이 강인함을 조금씩 조금씩 키워나갈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게 진정한 강인함이다라고 스포츠 선수 코치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신뢰가 가지 않나요? 그래서 이 책에서 저자의 강인함에 대한 관점은 크게 보면 세 가지로 저는 마인드맵을 그려봤어요. 첫 번째는 강인함이 아닌 것. 그래서 기존의 가짜 강인함 있잖아요. 막 억지로 악으로 빵으로 막 이런 강인함은 이제 안 된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계시고, 진정한 강인함은 내적 자신감, 내적 동기, 내적 의미에서 올라오는 강인함이다라고 얘기하고 계시고, 마지막으로 훈련하는 네 가지 도구들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진짜 자신감으로 현실을 직면하고 상황을 통제하는 통제력을 갖춰야 한다. 그리고 몸, 느낌, 감정, 마음, 생각 이런 내면의 신호들을 잘 알아차리고 휘둘리지 않고 통제하며 대응한다. 그냥 무조건 반응하거나 무조건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통제하며 대응하는 방법을 키워나가야 강인함이 생긴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부정적 자극에 바로 반응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을 써서 자신의 강인함을 키울 수 있는 여러 도구들을 때에 따라, 필요에 따라 어떨 땐 버텨보기도 하고
어떨 땐 쉬기도 하고, 어떨 땐 기분 좋은 어떤 휴식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몰입을 해보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끝까지 치받치는 어떤 그런 최선을 다해보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에게 상을 줘보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전술들을 써봐라라고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난관은 늘 나의 강인함을 더 키우는 하나의 도전 문제이고 기회니까 우리가 이걸 피하지 말고 자신의 강인함을 키우는 기회로 전환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와, 우리 세일즈하는 상담사들이 실적 빵 났을 때, 우리 실적이 0이었을 때 되게 난관이잖아요. 슬럼프에 빠지고, 실적이 안 나오고, 고객한테 컴플레인 받고, 철회가 들어오고, 막 이럴 때 이 책을 좀 읽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더 깊이, 더 멀리 확장하기 위해서 저는 진짜 자신감보다 가짜 자신감, 이걸 어떻게 분리해낼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질문이 생겼고요. 그리고 언제, 나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어떻게 알아차리나? 그리고 생각으로 뭐 이렇게 강인함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이런 추가적인 질문들이 생겼어요. 하도 저자가 사례를 많이 드러나가지고 읽다 보니까 내가 이걸 잘 분류해낼 수 있을까? 이런 막막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내린 답은 우리가 억지로 긴장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저절로 잘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가? 그걸 스스로 내면에서 잘 좀 이렇게 관찰해 봐야만 강인함을 조금씩 조금씩 키워나갈 수 있지, 억지로 몰아붙이는 건 아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을 갖게 됐고요. 특히 내 삶에서, 나의 삶에는 어떻게 적용하려고 하냐면, 기대하던 결과가 늦어져서 불안감이 최고조일 때, 그리고 뭔가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할 때, 그리고 상대에게 화를 퍼붓고 싶을 때, 그리고 불확실성, 뭔가 이렇게 아직 애매모호할 때, 그냥 서둘러 빨리 결론 내리고 싶을 때, 아니야. 지금이 강인함을 키울 기회야. 조금 기다리면서 차분하게 다른 대응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제가 이 책을 그냥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적용해 봐야겠다라는 결심을 했고요. 동시에 내 동료들, 못 따라오는 구성원들, 그리고 예전 강인함으로 리더 역할을 하면서 막 악으로 깡으로 밀어붙이는 리더들한테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좀 나눠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너무 애쓰면서 가짜 자신감으로 이렇게 막 고군분투하고 뽐내려고 하는 이런 동료들한테 이 책을 좀 추천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난관에 봉착한 지인들, 힘들 때 매번 하던 대로 그냥 술 마시는 분, 그냥 버티는 분, 그냥 참는 분, 그리고 그냥 포기하는 분, 이런 분들에게 이 책을 좀 선물해 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인함의 힘이라는 책을 여러분께 읽어 드렸어요. 그래서 사전에 질문을 품고 읽었더니 더 책에 있는 내용들이 '와, 나와 다른 이런 생각이 있었네?' 하면서 발견의 즐거움을 맛봤고요. 책이 끝나고 났을 때 한 번 더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책에서 뭘 보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더니 훨씬 더 내가 저자를 참고하여 나의 생각을 키우는 시간이었다라는 뿌듯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일기에다가 액션 플랜을 세워 놓고 나니까 책 하나 읽었는데 되게 뿌듯하고 내가 되게 잘 산 것 같고 뭔가 또 다른 삶의 도구를 얻은 것 같은 그런 보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을 끌어올리는 마중물과 같은 독서법이 아닐까 싶어요. 다음에 또 좋은 책으로 만나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